72세 노인이 외로움에 맞이한 젊은 아내. 10년 동안 그 곁을 지켜주며 행복이라 믿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 남은 건 충격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욕망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나이 72,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지낸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아내 영자가 떠나고 나서 말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영자 사진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자야, 오늘도 참 외롭다. 이런 말을 혼자서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하죠. 아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습니다. 수진이는 회사 일로 정신없다고 하고 민우는 자기 가정 꾸리느라 바쁘다고 하죠. 물론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많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홀로 늙어가다가 그냥 조용히 죽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지난주 장터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채소를 사러 갔다가 우연히 한 소녀를 보게 됐거든요. 지연이라는 18살 아이였는데 첫눈에 봐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게 뻔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외롭고 쓸쓸한 눈빛이 말이에요. 순간 젊은 시절 영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자도 어렸을 때 참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서 온갖 고생을 다했죠. 지연의 눈빛에서 그때 영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지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마.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 반응은 뻔했습니다. 저 노인네 미쳤나? 손녀 같은 애를 데리고 들어왔다네. 이제 곧 재산 문제 터지겠지. 이런 말들이 귓전을 맴돌았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제 곁에 있으니까 집안이 살아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이들 반응은 더 격렬했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로 소리쳤죠.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애는 그냥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세요? 하지만 저는 완강했어요. 내가 어떤 심정인 줄 아니? 내가 느낀 건 사랑이야. 너희가 모르는 사랑 말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지연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그 참혹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연도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고 저 역시 지연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제 감정이 결국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말이죠. 지연이 저희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지연은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집안일을 척척 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밥이 차려져 있고 빨래도 깨끗하게 널어져 있었습니다. 영자가 있을 때처럼 집안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연이 처음으로 저를 목욕시켜준 날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아저씨, 여기 앉으세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젊은 여자아이 앞에서 몸을 드러낸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지연의 손길이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등을 밀어주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혼자 사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들도 이런 말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래간만에 누군가에게 진짜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구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지연은 제 옷도 신경 써서 챙겨줬습니다.
낡고 구겨진 옷들을 다림질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외출할 때도 이 옷이 더 어울려요라며 골라주곤 했죠. 거울을 보니 정말 몇 년 젊어진 것 같았어요. 마을에 나가면 사람들이 박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라지, 저 노인 얼굴에 웃음꽃 핀 거. 그래도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웃음값이 얼마짜리인지 알까?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더 힘든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수진이와 민호가 함께 집에 찾아온 날이 있었거든요. 지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더니 얼굴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사랑입니까? 저 아이는 돌봄을 빙자한 기생충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이런 관심을 가져봤니? 내가 외롭다고 하면 바쁘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라고 하고 제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지연이가 해주는 일들을 너희가 해본 적이나 있어? 내가 행복한데 왜 그걸 막아? 민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저 아이가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더욱 완고해졌어요. 너희들이 준 적 없는 웃음을 저 아이가 주었어. 너희들이 채워주지 못한 마음의 빈자리를 지연이가 채워주고 있다고. 그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지연과 저는 거실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연의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너무 행복에 취해서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죠. 가끔 지연이 먼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봤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이들의 걱정도 그저 질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해주지 못한 일을 지연이가 해주니까 기분이 나쁜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저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모든 현실을 외면하고 달콤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 따뜻했던 오후 햇살처럼 저는 지연과의 행복한 순간들만 기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햇살 뒤에는 이미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산 지 벌써 10년이 흘렀거든요. 저는 이제 80이 되었고 지연이는 28이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앳된 소녀였던 지연이가 이제 완전히 성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들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지연이의 표정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특히 제가 몸이 더 불편해지면서 지연이에게 의존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밥 먹는 것도 혼자서는 힘들어졌죠. 그런 저를 돌보면서 지연이는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좀 천천히 드세요. 흘리면 또 치워야 해요. 이런 말을 할 때의 지연이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의무감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지연이가 갑자기 폭발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친구도 없고 연애도 못 해봤어요. 내 청춘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같은 나이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나는 뭐예요? 할아버지 수발이나 들면서 인생을 다 버린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든 달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까지 책임진다 했잖니. 넌 내 옆에서 행복하면 돼. 내가 죽으면 이 집도 다 내 거고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내 거야. 하지만 지연이는 더욱 격해졌어요. 행복? 내 인생이 다 묶여버렸는데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간병인이 아니에요. 그 순간 지연이가 던진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저씨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감옥이에요. 아름다운 감옥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지연이의 인생을 망친 건가?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도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줬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이가 몰래 젊은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응, 나도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엉망이 됐어. 이런 말들이 귀에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연이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짐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10년 동안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모래성이었던 거죠.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저와 지연이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라는 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되어버렸어요. 지연이는 이제 젊음을 되찾고 싶어 했고 저는 그런 지연이를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연이는 더욱 멀어져 갔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결국 서로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지연이와의 관계가 이상해진 지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갑자기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앞에 앉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랑 딱 말이에요. 다 팔아서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지연이가 건네준 서류를 보니 부동산 매매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제 나이가 이제 28이잖아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시작해야겠어요. 아저씨도 이해해 주시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집은 영자와 함께 40년 넘게 살았던 추억이 담긴 곳이거든요. 영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지연아, 이 집을 팔다니 좀 더 생각해보자. 하지만 지연이는 단호했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제 꿈도 포기해야 하고.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아저씨가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제 꿈도 응원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수진이와 민호가 들어왔어요.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둘이 함께 온 거 보니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어요. 거실에 놓인 서류들을 보자마자 수진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아버지를 10년 동안 지켜준 게 아니라 재산 노린 거잖아. 민호도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보시죠?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지연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내가 10년 동안 뭘 했는데요? 아저씨 혼자 두면 진작 쓰러지셨을 거예요. 당신들은 명절 때나 얼굴 비추면서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간병비라도 받고 했으면 이미 몇 천만 원은 받았을 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없이 순수하게 아저씨를 돌봤다고요. 지연이가 던진 이 말이 저를 완전히 당황시켰어요. 간병비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수진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지금 집까지 달라고 하는 거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챙기려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라. 제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내가 원해서 준 거다. 지연이한테 고마운 마음뿐이야. 너희는 10년 동안 내 곁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민호가 절규하듯이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모르세요? 저 사람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지연이가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나는 지연이가 필요해. 너희들이 채워주지 못한 외로움을 지연이가 달래줬어. 그리고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누구한테 주든 내 마음이지. 왜 너희가 간섭해? 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연이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까지 우리를 버리시는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세요? 민호도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후회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밤 아이들이 떠난 후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지연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만 저를 믿어주는군요. 하지만 그 손길이 예전만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현관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으로 들어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미 선택을 해버린 후였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재산 문제로 아이들과 큰 싸움을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연이가 그날 유난히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마시던 지연이가 이상했지만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아, 어디 갔다 왔니? 밥은 먹었고?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는데 지연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차갑고 서늘한 느낌이었달까요? 아저씨,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연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아저씨,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왜 당신 곁에 있었는지 정말 알고 싶지 않으세요? 갑자기 존댓말에서 반말로 바뀐 지연이의 말투에 당황했어요. 지연아, 무슨 말이니? 술 많이 마셨구나. 물 좀 마시고 쉬어라.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불쌍해서 여기 온 거라고 생각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순간 지연이가 던진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난 돈 때문이었어요. 당신 재산이 필요했다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그럼 내 사랑은 뭐였단 말이냐? 지연이는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더욱 잔인한 말을 쏟아냈어요. 사랑? 아저씨가 저한테 한 게 사랑이에요?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젊은 여자를 옆에 두고 싶었던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갈 곳 없어서 여기 온 거고 당신 돈이 필요해서 참고 산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내가 나를 돌봐준 것도 나한테 웃어준 것도 다 거짓이었단 말이냐? 거짓이라기보다는 지연이가 잠깐 멈췄다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기였죠. 아저씨가 원하는 모습으로 연기한 거예요. 그래야 이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면서 수진이와 민호가 들어왔어요. 제가 전화로 급하게 부른 거였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죠. 지연이의 술 취한 모습과 제 경악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봐요, 아버지. 수진이가 절규하듯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민호도 주먹을 꽉 쥐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지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맞아요. 당신들이 옳았어요.
나는 처음부터 아저씨 재산만 노렸어요. 사랑은 사치예요. 돈이 전부죠. 특히 가난한 사람한테는 말이에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숨이 막혔어요. 10년 동안 지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일방적인 착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였단 말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내게 느꼈던 감정은 뭐였어? 하지만 지연이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저씨 혼자만의 감정이었죠. 나는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어요. 수진이와 민호가 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10년이 완전히 헛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던졌어요. 아저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나이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아저씨는 죽어가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컸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대한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부서뜨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이틀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연이는 이미 짐을 다 쌌더라고요. 아저씨, 저 잠깐 친구 집에 가서 있을게요. 아저씨도 좀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집을 나가버렸어요. 수진이와 민호가 번갈아 가면서 저를 돌봐줬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지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저씨, 뵙고 싶은 분이 있어요.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냥 좋다고 했어요. 사실 지연이가 다시 연락을 해준 것만으로도 반가웠거든요. 다음 날 저녁 지연이가 약속한 식당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 옆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제 손잡벌이나 되는 또래였어요. 처음에는 지연이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아저씨, 소개할게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지연이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라고 합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냥 인사를 받았어요. 식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연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재혼할 거예요. 이분과 함께요. 순간 숟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뭐라고? 재혼? 지연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결정했어요. 진우라는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연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연이와 저는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었지만 1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10년 동안. 하지만 지연이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아저씨, 우리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나요? 전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리고 진우 오빠랑은 진짜 사랑해요. 아저씨가 말하던 그런 사랑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와 함께했던 10년은 가짜 사랑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와 함께한 시간은 뭐였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냐? 진우가 지연이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연이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앞에서 다른 남자와 손을 잡다니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 제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어요. 지연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모욕할 거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지연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조용히 해요. 민망하잖아요. 그때 마침 수진이와 민호가 들어왔어요. 제가 급하게 전화를 했거든요. 상황을 보자마자 수진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모욕해. 10년 동안 아버지를 이용해놓고 이제 젊은 남자 만났다고 버리는 거야? 민호도 주먹을 쥐고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제 됐어요. 저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연이는 전혀 기죽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진우가 일어나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헤어지죠. 하지만 이미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고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정말 이렇게 끝낼 거냐? 내가 내게 해준 게 뭐가 부족했어? 지연이는 잠깐 멈췄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졌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수진이가 아버지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지연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우와 함께 식당을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뒷모습에는 어떤 미련도 후회도 없어 보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수진이와 민호가 침대 옆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던 걸까요? 수진아, 민호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설명해 줬어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빨리 응급처치를 받아서 생명은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몸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제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지연이는 어디 있니? 이 질문을 하자마자 수진이와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어요. 지연이가 한 번도 안 왔니? 내가 쓰러진 걸 알고도?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 왔는데요. 아버지, 정말 듣고 싶으세요? 말해다오.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해봐라. 수진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지연이가 병실 문 앞에서 말했어요. 이제 끝났네. 난 내 길을 가야지.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뒤돌아보지도 않고 갔다는 거냐? 네, 아버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정말 악마예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가는데도 병원에 오지도 않고 나중에 와서는 그런 말이나 하고 갔어요. 심지어 그 남자까지 데리고 와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지연이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는 지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까지 데리고 왔다고?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이용만 한 거예요. 10년 동안 아버지 재산만 노렸던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아버지가 안 들으셨잖아요. 그 순간 정말 후회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구나. 너희들 말이 다 맞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뭘 한 거야, 나는.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날리고.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정신 차리셔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수진이도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수진아, 민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의심하고 지연이 편만 들고 정말 어리석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복도에서 소음이 들려왔어요. 간호사가 누군가와 말다툼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는 중환자실인데 면회 시간도 지났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연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따뜻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비정했어요. 집문서랑 통장 관련 서류 좀 정리해야 해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도 돈 이야기야? 민호도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지연이는 전혀 기죽지 않고 말했어요. 이왕 정리할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아저씨도 이제 가족들하고 지내실 거고. 그리고 저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그 말과 함께 지연이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어요. 10년의 인연이 그렇게 차갑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수진이와 민호가 침대 옆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던 걸까요? 수진아, 민호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설명해 줬어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빨리 응급처치를 받아서 생명은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몸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제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지연이는 어디 있니? 이 질문을 하자마자 수진이와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어요. 지연이가 한 번도 안 왔니? 내가 쓰러진 걸 알고도?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 왔는데요. 아버지, 정말 듣고 싶으세요? 말해다오.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해봐라. 수진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지연이가 병실 문 앞에서 말했어요. 이제 끝났네. 난 내 길을 가야지.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뒤돌아보지도 않고 갔다는 거냐? 네, 아버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정말 악마예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가는데도 병원에 오지도 않고 나중에 와서는 그런 말이나 하고 갔어요. 심지어 그 남자까지 데리고 와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지연이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는 지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까지 데리고 왔다고?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이용만 한 거예요. 10년 동안 아버지 재산만 노렸던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아버지가 안 들으셨잖아요.
그 순간 정말 후회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구나. 너희들 말이 다 맞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뭘 한 거야, 나는.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날리고.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정신 차리셔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수진이도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수진아, 민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의심하고 지연이 편만 들고 정말 어리석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복도에서 소음이 들려왔어요. 간호사가 누군가와 말다툼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는 중환자실인데 면회 시간도 지났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연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따뜻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비정했어요. 집문서랑 통장 관련 서류 좀 정리해야 해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도 돈 이야기야? 민호도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지연이는 전혀 기죽지 않고 말했어요. 이왕 정리할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아저씨도 이제 가족들하고 지내실 거고. 그리고 저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그 말과 함께 지연이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어요. 10년의 인연이 그렇게 차갑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병실을 떠난 후 저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와 민호가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지만 저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몸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지연이와 함께했던 10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요양하세요. 수진이가 퇴원을 권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그 집에는 지연이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그 집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지연이가 쓰던 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옷도 화장품도 심지어 제가 사준 액세서리까지 모든 걸 가져갔더라고요. 남은 건 텅 빈 방과 제가 혼자 느끼는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민호가 교대로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이들의 정성이 고마웠지만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제가 지연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어느 날 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수진이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영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영자야, 나 이제 너한테 가는구나. 정말 오래 기다렸지?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미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와 민호의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아, 민호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거든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이에 대한 원망도 후회도 모든 걸 내려놓고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는 오히려 평온했어요. 이제야 진짜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장례식장에서 수진이와 민호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도 좋은 분이셨는데 말년에 고생이 많으셨지. 이런 조문의 말들이 들려왔지만 지연이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새로운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장례를 치른 후 수진이와 민호가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제 방 책상 위에는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떨리는 손으로 쓴 글이 있었어요.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였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가족이었다는 걸. 수진아, 민호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수진이가 그 글을 읽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민호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그 집에서 촛불을 켜두고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10년 동안의 착각도 그로 인한 고통도 모두 끝났어요. 제가 남긴 건 후회뿐이지만 적어도 아이들은 제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연이는 지금쯤 젊은 남자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을 거예요. 제 재산으로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도 제가 선택한 결과니까요. 다만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늦기 전에 깨달으세요. 저처럼 모든 걸 잃고 후회하기 전에 말이에요.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은 결국 후회로 남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흔들고 그 틈에 찾아온 달콤한 환상은 끝내 눈물과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